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이야기, 또 교육에 관계되어진 이야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요. 일단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부모님, 우리 세대는요 지금 공부를 갖다가 해오고 사회생활을 해서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노년을 보내는 시간까지 딱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보통 한 80년? 네,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나는 100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의 우리 때와 그다음에 지금의 아이 때에 우리가 시간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개념이냐 하면 현재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보다 2배 정도가 더 길기 때문이죠. 그러면 똑같은 직업을 우리가 지금의 시간, 일을 해야 되는 시간 30년보다 더 길게 써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우리 공부 습관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가 공부 습관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 것인가? 정말 궁금하죠. 감독님, 여기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붙여야 될까요? 네, 모르시겠다고요? 감독님의 자녀가 공부만 시킨다고 하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설득의 논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수학이다, 국어다, 영어다,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싫죠. 저라고 하더라도 야, 국영수 과학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나 갈게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망간단 말이죠.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 야자 진짜 밤 12시 되는 시간까지 마지막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생각하면요.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네. 왜요, 감독님? 너무 잘생겼어요? 마이크요? 여기 숨겨놨죠. 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셨나요? 자, 이런 거를 살짝 제가 애드립처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경험상의 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네. 컨셉이냐고요? 또 간파당했나요? 네, 컨셉입니다. 자, 일단 부모님, 어릴 때부터 시킨 공부 대학 가면 안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공부량이 더 많아지고 사실 대학교 갔을 때 잠깐 즐거운 건 한 1년 정도? 근데 2학년부터 전공이 시작되어지고 3학년 때 전공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4학년 때 취업이 되어지면 결코 이 대학 4년 길지 않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더 고등학교 때보다 무거운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그렇냐고요? 네. 연대? 네. 고대? 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믿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우리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내 자녀가 공부를 결코 게을리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꼭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 정말 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2000년도에 우리가 76세라는 이 기대 수명이 지금 2020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약 7.5년이 늘어난 83.5세라고 하는 수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약 보통 7년 정도가 더 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불쾌하지 마시고요, 아버님들. 근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머님들이 일단은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 수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의학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걸 조금 바꿔보면요.
네, 아까 2020년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2000년대하고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세대의 1970년대, 1980년대 이야기로 바꿔보면 1970년대 기대 수명은 62세입니다. 네, 근데 1980년대 기대 수명은 66세. 근데 70년대생 기준으로 2020년대생과 비교를 하면 약 21년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20년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20년이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즐기는 것도 일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 인생의 컨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컨텐츠를 채워 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네, 정말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한정되어져 있던 것, 어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을 대학교 이후 사회에 나와서 내가 계속 어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도 이 공부에 대한 시간은 늘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980년대생과 2010년대생의 인생의 생존 기간에 대한 우리 비교를 갖다 해봤을 때 터무니없이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2010년대생은 110살까지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근데 이 80살 생존 기간인 지금 현재 저희 또래들 학업을 25년을 해요.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직업을 30년을 가져요. 와, 그러면 나이가 벌써 55세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환갑을 바라보고 환갑이 지나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노년을 준비를 해요. 왜? 나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고령화 되어지니까. 근데 2010년, 2020년대생들은요. 여기 학업을 5년 더 늘려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도요. 직업적인 부분의 시간을 60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직업이 완료가 되는 시간 자체가 90살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노년을 20년 생각하면 당연히 11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건지가 과연 관건인 거죠. 정말 이 영재교육원 아니면 영재학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또는 외고 이런 특목고에 관련되어진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했던 공부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사회에서는 더 많기 때문이죠. 사회에 나오면 공부라고 하는 이 장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경쟁이 좀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경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말 즐기면서 여유 있게 가고자 한다면 이 지식을 담는 시간이 이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지식만 담고 있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지식을 담는 시간과 그 직업을 갖다가 이루는 시간이 함께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길이 다르다. 왜 다르냐?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일단 음식 주문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운반해서 날라주는 우리가 운반형 로봇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제품을 우리가 운반시켜주는 커피 배달 로봇이 실제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로봇들이 이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로봇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 자녀의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직업적인 부분의 60년을 갖다가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바로 생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의 효과가 더 커지면 이렇게 직업적인 60년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생체 메디컬 의료 분야에 대한 발전은 곧 수명 연장입니다.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체형 로봇들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선생님, 저 여성분은 지금 다리가 다쳐서 의족을 갖다가 지금 한 거죠? 라고 하는데 이 전신 모습이 다 로봇입니다. 보시는 것도 로봇이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그
잡스의 노브스를 갖다 만들어서 잡스가 실제 강연하는 모습에 대한 연출을 갖다 했던 것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보조를 받아서 수명을 연장하는 세대가 곧 올 거고, 지금 저희한테도 만약에 그 혜택이 돌아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제 몸을 바꾸겠어요. 그 대신 얼굴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제 얼굴이 좋아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직업군으로 6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의사면 60년을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60년의 전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추가가 되거나 뭔가 또 다른 직업군과 융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만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특정 부분까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 융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칠 건가, 그 융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언제 무슨과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즐겁지 않아요? 제가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즐겁지 않은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는 쾌감도 있지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기 때문에 그 해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강조한다면 이런 즐거움 없겠죠. 지금 여기서 유튜브 찍고 있는 저 자체도 제가 이거 하면서 그냥 영상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담는 지식들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 되죠. 여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여유입니다. 하는데 정신적인 여유로 내가 좀 관대하게 그리고 즐거움까지 있다면 이 자체 공부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공부는 대학 아닌 평생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심화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부분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공부를 갖다가 정말 즐겁게 여유 있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대학까지만이 아니라 평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꿔야 되고 정말 바꿀 수밖에 없는 2010년, 202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인생의 마라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뛰었던 마라톤은 하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 마라톤은 42.195km를 정말 다 달려야 되는,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야 되는 인생 마라톤의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 부모님들이 보실 때 그 안타까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저희 나라 대한민국 부모들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른 어떤 국가의 부모님들보다도 더 안타까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내 아이가 저렇게 힘들게 가야 돼? 내 아이는 조금 더 편하게 갔으면 하는데?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을 뿐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건네줄 수 없거나 뭔가를 전해줄 수 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여유와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배울 때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될 때 그 여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멘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멘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라져.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감독님이 같이 웃으시는데 살다 보면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살다 보면 사라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연함보다는 정말 우리가 조급함보다는 제대로 된 인생 설계를 갖다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즐거움을 자녀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군을 두 개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왜 두 개가 필요한? 세 개, 네 개도 중요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있는 인생 그래프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봤는데 사실은 인생의 그래프는 파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분명히 보강 간섭이 또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충돌이 나면 네, 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충돌이 나면 더 시너지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 커지는 걸 보강 간섭, 없어지는 거를 중첩됐을 때 상쇄 간섭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상쇄와 보강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곡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상승이 그려질 때는 어떻게 되죠? 상승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강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부분을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식을 메꾸세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메꾸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강되어졌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또다시 더 크게 파도가 밀려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내가 준비해왔던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됩니다. 둘 다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인생에 있는 그래프에서 하강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강에 대한 부분의 직업군을 꼭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육 부분에서 학원 강사, 그 다음에 학원에 관계되어진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기획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거기다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또 마케팅에 관계되어진 부분들 중에 음식에 관계되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전혀 이 모습을 갖다 해왔던 모습을 보면 설마? 이렇게 하지만 네, 실제 그게 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동반 상승되어지는 것보다 하나가 잘 될 때는 하나가 분명히 아래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곡선 그래프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때 나한테 정말 무기로서 도움이 줄 수 있는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두 개군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두 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의사와 변호사, 사실은 이건 완전 별개의 전문직이죠. 근데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다 위해서는 의사로서 우리가 성공했던 분들이 나중에 의료에 관계되어진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일들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로스쿨을 다니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영재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뭐를 하겠다고 찾아왔냐면 변호사.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변호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나는 반대다. 왜냐면 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는 거 모두 다 덮고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생각이라면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일단은 나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려고 했던 제자의 어떤 목적이 조금 약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한테 그러면 만약에 정말 변호사를 갖다 하고 싶다면 일단 가족과 먼저 상의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 상의한 부분에 있어서 너가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30살이 넘은 우리 제자의 모습에서 그 이야기 어떤 그 고민의 흔적들은 보이지만 사실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여유와 즐거움은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두 개의 직업군을 갖다가 선택할 때는 같은 전문직이지만 내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결코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일 뿐이다. 아니죠.
치과에 관계되어진 제품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제품이나 아니면 홈케어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앞으로 스마트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직업이 응급적으로 치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치과적인 부분의 제품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의 어떤 CEO가 또 어떤 하나의 직업군이 된다면 치과 의사와 생산 기업에 대한 이 라인이 서로 잡히면서 평탄하게 직업적인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기획사, 강사, 아까 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다가 양쪽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위와 하나의 아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인생의 곡선이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은 좀 다르죠? 네. 바로 사이코 컴퍼니와 복PD의 연합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즐거운 건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을 기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저는 이루어 갈 거예요. 앞으로의 10년 잘 봐주시고요. 이 전진홍과 복PD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가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 우리 제자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또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 올라가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삼아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